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주현 멘토입니다. 2월 마지막 주차죠. 화요일 시장입니다. 시장은 뭐 괜찮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 0.33% 상승한 1974.9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20고지를 넘어섰네요. 620.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의 수급이 좀 더 좋죠. 거래소는 외국인 쪽에서만 7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해주고 있는 대신에 코스닥은 개인들만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코스닥 이게 아니라 대형 섹터, 중소형 섹터, 즉 중소형 섹터의 종목군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들 오늘도 여지없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이네요. 15만 1,000원에 20%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제일모직 한번 볼게요. 15만 1,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신규 상장을 했죠. 12월 18일 날. 그리고 나서 18만원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고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움직이는데 정고점 자리대를 일단은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 저항 자리대를 지금 넘어가느냐 마느냐 요 부분들이네요.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조정을 받고 나서 움직이니까 다시 요 폭만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얼추 목표치가 도달해주고 하루 이틀 쉬어주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분봉을 한번 쪼개보자고요. 30분 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항 자리대가 6이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 그 다음 목표치는 약 한 16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은 분봉상으로 한 16만원 정도대가 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인가 봅시다.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나갔으니까 일단은 15만원 자리대가 절반 되돌림 자리대에 넘어섰으니까 이제 16만원 자리대로 한 번쯤은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단기로 보신 부분들은 16만원 정도의 목표치를 잡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수급 잠깐 볼까요? 수급 괜찮네요. 양매수 좀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16만원 정도 때까지는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인피니어트 헬스케어예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800원에 20%예요. 7,800원에 20%? 예, 예. 오늘 사셨죠, 이거?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어요? 한 네. 3일? 한 열흘 됐을 거래요. 열흘이요? 예, 예. 설 연휴 꼈으니까 2월 16일 날, 월요일 날. 예. 지난주 월요일. 7,000원 초반에 있다가 대번 갑자기 올라갈 때 그때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월요일이네요. 예. 지난주 월요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디서 추천을 좀 받아서 했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좀 괜찮을 거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움직이질 않네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빡 착착착 점상으로 가야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죠? 아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장중에 10% 가까이 움직였었네요. 예, 그래요. 예. 예, 얼마에 매도하고 싶으신데요? 글쎄요, 좀 길게 좀 갖고 와가 볼까 하는데요. 네. 그게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원격 진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3월달에 뭐 활성화 시킨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뭐 이슈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일단은.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거는 좋다 카더라 요거에 사신 거예요. 그죠? 예. 확인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예.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 네. 자, 먼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죠? 아, 예. 그래요? 예. 2014년도 결산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근데 3분기까지만 보게 되면 순이익은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인피니티 헬스케어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인피니티 헬스케어하고 비트컴퓨터가 있어요. 예. 비트컴퓨터가 한 종목이 있고 그 다음 종목은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요 세 개 중에 저는 그래도 보게 되면 저는 비트컴퓨터를 보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얘는 그래도 이 친구는 실적이라는 게 나와요. 예. 작년보다 일단 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근데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일단 요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볼 만한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예, 여유 있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얘가 과거에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삼성전자에서 인수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뭐 헬스케어 쪽 얘기할 때마다 들썩들썩거렸던 종목이거든요. 예. 지금 흐름들로 가게 된다면 9,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요 정도까지는 움직일 건데, 만약에 이 친구가 헬스케어 쪽에 테마를 타게 된다면 한 1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바이오 쪽 많이 지금 움직였죠? 예. 근데 헬스케어 쪽은 못 움직였어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거 이제 조금 긴 그런 부분들인데, 이쪽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도 순환매가 한 번쯤 나와줄 수가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보면 9,000원대를 보시고, 2차적으로는 11,000원을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적은 뭐 그냥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예,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좀 교체를, 만약에 이게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는 거를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이건저거를 다 따져보게 되면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괜찮은데 유비케어가 비트컴퓨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참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양약품 매수하셨네요. 25,300원. 비중 10%를 매수하신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일양약품 한번 봅시다. 아따. 수익 많이 나셨네요. 25,300원에. 매수 타이밍도 상당히 잘 잡으셨어요. 선수네, 이분. 요소 사셨나 보네. 1월 21일 날. 근데, 이거 참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겁나게 올라갔는데 비중은 꼴랑 10%니까. 이렇게 움직였죠, 한 차례.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요거 넘어가게 되면 요 폭만큼 가죠. 일단 1차 목표가를 갭으로 넘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요 폭으로. 그죠? 이렇게 요 폭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넘어가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단기 고점은 나왔습니다. 오늘 단기 매도짜리입니다. 오늘 단기 매도짜리인데 오늘 저점이 31,750원이네요.
요거 깨면은 저는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볼 것 같습니다. 수익도 좀 많이 나셨기 때문에 33,000원대 오늘 고가 권역이 아마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 장 끝날 때까지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제약 섹터가 조금 출렁출렁거림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 갖지 마시고 일정 부분 좀 챙겨주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두산인프라코어네요. 11,650원. 비중 20%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봅시다.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매도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저항 자리대를 일단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죠? 길게 보게 되더라도 이 저항,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얘가 보게 되면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한 마디가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다시 움직였어요. 두 마디가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얼추 고점 권역엔 좀 나왔어요. 고점 권역엔 좀 나온 그런 모습인데 하나, 둘, 세 개로 움직였으니까 1, 2, 3로 조정을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A, B, C가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11,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조금 챙겨줄 타이밍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절반 되돌림 자리대로 나오게 된다면 그게 약 한 1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13,000원, 즉 12,800원부터 13,000원대 초반까지는 저항대, 지금 매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대 12,000원대 후반에서 13,000원 갈 때는 조금 더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잠깐 실적을 보게 되면 두산그룹주들 자체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문제거리이긴 한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바켓에 대한 저주, 뭐 승자의 저주 이런 얘기들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켓 실적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확정된 수익은 작년 2013년도에 적자였었지만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증가가 됐고 단기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올해는 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청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한 0.8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한 14,000원대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12,000원 후반에서 13,000원 자리대 가게 되면 한 번쯤 좀 덜어주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덜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 12,000원 이하 권역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나요? 대우조선해양 31,000원에 30% 매수를 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뭐, 바꿔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언제쯤 뭐, 기다리면 매수가에까지 오겠노 싶어 전화 걸었습니다. 31,0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지금 좀 전에 많이. 35,000원까지 간 걸 못 팔아가지고. 아, 매도를 못 하셨었어요? 예, 그 당시에 뭐 얼마든지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아, 더 간다 하는 바람에. 네. 예. 일단은 지금 손절에 대한 타이밍은 좀 늦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님. 아, 예.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3만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거의 1년 이상 들고 오셨다고 보셔야 돼요. 예, 많이 오래됐네. 네, 많이 오래되셨단 말이에요. 네, 예.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조선 섹터를 보게 되면 네. 현대미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래도 제일 나아요. 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영업 적자가 1조가 넘었었죠? 네, 맞지, 그렇지. 부실을 다 떨어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적자는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제가 알기로는 괜찮게 돌아가고 있어요. 조선사, 조선 빅3 중에 그나마 잘 들어가고 있는 게 대우조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조정 타이밍이 올 거예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거는 2만 원 이하에서는 뭐 매도할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님. 네. 적어도 2만 5천 원대 그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지금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했다라면 저기 2만 2천 원대, 2만 원대 위에 있을 때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좀 더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조금 그 하반기 정도까지 보신다면 아, 예. 이 자리 때보다 2만 원대 위에서 매도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참으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30%시니까.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아버님 뭐 네네. 스타일이 좀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예, 뭐 SK 하이닉스하고 뭐 그런 것도 좀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뭐 네. 많이 보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저 종목군들을 만약에 좀 매도를 하기 싶거나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요. 네. 저기 나중에 이제 3월 한 중순 정도 가면 아, 예. NH투자증권이나 이런 증권주 하나 있어요. 아, 예. 네, 그런 종목 한 1,500원 정도 오면 NH투자증권 좀 매수하세요. 메리츠 증권. NH투자증권 농협. 예, 농업, 우리 투자증권이랑 합병했죠? 예, 합병했죠. 네, 한 1,500원 그 정도 오면 네. 이런 종목 좀 사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올 연말 정도까지. 예.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 힘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SK 케미칼이요. SK케미칼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1,500원에 30%요. 61,500원에 3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뉴스 거리가 좀 있길래요. 어떤 뉴스거리죠? 올해 투자한 걸 좀 회수하는 기간이라고 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궁금한 게 뭐죠? 제가 아직 초보라서 네. 제가 이거 들어가도 확신이 잘 없어가지고. 가져가셔도 돼요. 예. 앞자리 숫자는 분명히 바뀝니다. 아, 제가 이거 밀고 있거든요. 앞자리 숫자 바뀐다는 거. 네. 계속 밀 건데 앞자리 숫자는 기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SK 쪽 보게 되면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지분을 좀 늘렸죠. 네.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핵심 역량 사업으로 좀 키우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SK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재료도 있을 것이고 뭔가 SK 쪽에서 키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문제는 네. 단기로는 볼 종목이 아닙니다. 조금 길게 끌고 가면 조금 길게면 한 몇 개월 정도? 한 1년요? 오, 갖고 가세요. 딱 좋아. 네, 갖고 가세요. 편안하게 좀 가지고 가시고 네. 아마도 저 7만 원 자리 때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세하게? 네. 그럼 전화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7만 원.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 한번 볼게요. 삼성 SDI를 매수하셨네요. 15만 원. 비중은 20% 매도해야 할까요? 부탁드려요. 라고 좀 물어보셨네요. 삼성 SDI 한번 봅시다. 15만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삼성 SDI 쪽 2차전지 쪽 사업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도 좀 인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아마 이거 중기적으로 가면 15만 원짜리 때 좀 저항이에요. 사실 저항인데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4만 원대 초반 요 정도까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요 14만 원 정도 대인데
이 자릿대로 가게 되면 저항 자릿대예요. 사실 이 자릿대가. 그럼 1차적으로는 14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번, 즉 박스로 조정을 받는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12만원짜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15만원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1차적인 목표가가 14만원대 초반이고 그 자릿대를 넘어가게 되면 16만 5천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일단 15만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좀 길게 만약에 보신다라면 길게 보신다 하더라도 14만원대 초반짜리대 한번 덜어주고 다시 13만원대 초반권역에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를 해서 16만원대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도 싫다 그러면 올해는 16만원짜리 구경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길게 보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끌고 가시고, 난 좀 끊고 한번 다시 받겠다 그러면 14만원대 초반권역에 한번 덜어주고 13만원 이하권역에서 다시 받는 거, 매도한 물량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주도 섹터 죽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게임, 핀테크, 사물인터넷, 제약바이오 아직 끝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 번외적인 부분들로 IT 부품주들 갤럭시 시리즈 나오죠?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3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그 흐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 열어놓고 왔거든요. 샘플러스로 좀 접속하시면 됩니다. sentv.co.kr 접속하시게 되면 제가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시 30분까지 무료로 공개 방송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이에요. 지하철 1호선이죠. 구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스타팰리스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서 진행을 하는데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멘트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